고맙습니다. 예? 뭐가 많아요? 박수 치는 사람 알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일당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떡하죠? 200회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6회입니다. 그죠?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앞에 다이어트 강의 하시던데 저는 체지방률이 몇 % 좀 돼 보이십니까? 뭐 묻고 나니까 좀 후회스럽긴 하네요. 표정들이. 참고로 저 17%입니다. 근데 이거 헬스클럽에서 된 게 아니고 한의원에서 2층에 한의원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너무 많다고 근육 그만 늘리라 하더라고요. 다만 그 지방이 배에 몰려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17%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향기로트 제목은 승자가 되려 하지 말고 언제나 내모하라입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승리할 일이 없죠. 승리하려면 반드시 경쟁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경쟁을 하고 싶습니까? 보기를 불러드리면 1번 패배할 가능성이 내가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 강자하고 경쟁하고 싶다. 2번 나하고 비슷한 실력의 소유자하고 경쟁하고 싶다. 3번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약한 상대하고 경쟁하고 싶다. 그 무조건 이기는 거죠. 3번하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경쟁하고 싶습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강자하고 하고 싶다. 지난주에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 안 하셨어요?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손 안 대시네요. 두 번째, 나와 비슷한 실력의 소유자하고 경쟁하고 싶다. 세 번째, 내가 무조건 이길 것 같은 사람하고 경쟁하고 싶다. 3번이시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다음 중 경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은 몇 번이겠습니까? 보기는 똑같습니다. 경쟁을 해서 내가 승리할 수 없는 상대 몇 번입니까? 3번.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3번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패배할 가능성이 있을 때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패배할 가능성이 없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실패할 일이 없으면 성공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행할 일이 없으면 행복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등이 없으면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면 1등 해봐야 꼴찌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대하고 경쟁을 한다는 건 이기는 게 아니죠. 왜? 패배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승리했을 때 기쁩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상대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하고 권투 시합 해가지고 이겼다고 자랑하면 여러분 저한테 칭찬하시겠어요? 욕하시겠어요? 저기 미쳤나? 이러시겠죠? 제가 이겼다고 자랑하면 더 요거도 먹겠죠?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복싱 선수하고 복싱을 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큰 박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패배를 전제로 해야 그 승리가 값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대한테 이긴 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요거도 먹을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상대한테 이겼을 때가 아니고 이기기 힘든 상대한테 이겼을 때, 다시 말하면 패배할 가능성이 컸는데 승리하면 그때 진짜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은 패배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패배가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한테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만만한 상대한테 도전하는 건 승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시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꼭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붙기 힘든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을 하면 쾌감을 느끼지만 자격증 무조건 주는 데 가서 시험 쳐서 합격하면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휘테라피 마스터 자격증은 가치가 있습니다. 3번 만에 붙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따면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실장님도 3번 만에 붙었죠? 네.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승리의 유형은 2가지가 있는데, 크게 2 종류로 나누면 건강한 승리와 파괴적인 승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승리라는 건 이런 승리입니다. 최고의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도전한 거. 그 건강한 승리의 의도는 최고의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승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도전한 겁니다. 그 의도가 다릅니다. 건강한 승리는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승리죠. 그래서 내가 해내면 승리한 거고, 이 좀 파괴적인 승리는 뭡니까? 타인하고 붙어가 그 경쟁 상대를 이겨먹으면 내가 잘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고, 이런 승리죠. 그래서 최고의 자신을 발견하기, 아까 제가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경쟁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최고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승리한다라고 하면 누구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나 자신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굉장히 많은 내가 있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수많은 나와 싸우지 않습니까? 자자, 일어나라. 또 일어나자는 내가 이기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고, 자자는 내가 이기면 내가 좀 게으른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뭐가 더 나은 나입니까? 일어나라는 나가 더 나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이 수많은 나 중에 최고의 나를 발견하는 경쟁, 그 경쟁에서 이기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대상이 납니다. 근데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누구하고 경쟁해야 돼요? 타인하고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최고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승리한 사람, 도전해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6시에 일어났다 이거예요. 운동하러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승리했다. 그런데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승리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승리자가 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패배자가 생겨요. 그 승리자라는 말은 왠지 패배자를 전제로 하는 말 같죠. 사실이 그렇잖아요. 패배자가 없이 승리자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승리자가 되면 나는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경쟁에서 졌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조금 우울한 거예요. 사실은 패배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어때요? 당신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면 좋지 않겠어요? 경쟁을 해서 내가 2등을 했지만 저 사람도 승리자고 나도 승리자가 되는 그런 삶,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반선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그 은메달 따신 분이죠. 이분 성함이 뭐예요? 네, 이상화 선수입니다. 이 이상화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올림픽 금메달 3연패에 도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패했죠. 그러니까 올림픽 3연패 실패 이렇게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금메달 땄으니까 실패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올림픽 3연패에서 졌다 이렇게 되죠. 졌으니까 뭐예요? 패배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금메달 딴 사람이 승리자라면 은메달 딴 사람은 패배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 따고 나서 슬퍼하던가요? 아니면 감격해서 울던가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자기가 패배자라고 느껴서 패배자의 눈물을 흘리던가요? 아니면 감격해서 울던가요? 감격해서 우는 겁니다. 왜 감격했을까요? 이분은 건강한 승리를 추구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3연패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뭘 달성했냐 하면 아시아 선수 역사상, 그 인류 역사상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대회 연속 포디움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포디움은 뭐냐 하면 시상대입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3연속 시상대에 오른 선수는 아시아 선수로서 최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이상화 선수가 3번째입니다. 그 신기록을 달성한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으로 보면 뭐 했어요? 신기록을 달성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등과 경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뤄냈다는 겁니다. 3연속 포디움이라는 걸.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금메달 딴 일본 선수 이름이 뭐예요?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써놨습니다. 요즘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외워도 잘 안 외워져요.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선수는 또 금메달만 딴 게 아니고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했어요. 이 선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도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못 땄다 하더라도 뭡니까? 자기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서 최고의 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메달을 딴 선수하고 은메달을 딴 이상한 선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일본 선수는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이상한 선수는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인터뷰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상한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는 표현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고다이라 나오라는 일본 선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항상 세계 정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사는 게 이 일본 선수가 나타나면서부터 자기가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하기가 너무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울 점이 너무 많았다라고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다이라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그냥 일본 선수라고 할게요. 일본 선수는 승리자고 이상한 선수는 패배자입니까? 아니면 두 선수 모두 승리자입니까? 두 선수 모두 승리자라는 겁니다. 어째 보면 이 일본 선수가 없었다면 은메달을 못 땄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기텔링 오늘 600회인데 매주 나 혼자 강의하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죠. 근데 내가 오늘 강의했는데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이 지기텔링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경쟁심이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보다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내가 성장하죠. 이기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같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어느 한쪽이 승리자가 아니라 두 사람 다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경쟁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법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1등만 1000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 한 명은 꼴찌라는 거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00명 중에 꼴찌가 천당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꼴찌하는 1000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 1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꼴찌하는 1000명 중에 1등하고 1등하는 1000명 중에 꼴찌하고 붙으면 누가 더 잘해요? 예?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1등하는 1000명 중에 꼴찌는 1000등이지만 꼴찌하는 1000명 중에 1등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럼 이 꼴찌가 패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1등이 승리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늘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흥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골프를 조금 치는데 필드에 나가서 누구한테 이기고 지고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그날 내가 친 샷이 내 실력대로 맞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저도. 그런데 내가 이겨도 내가 내 실력대로 공을 못 치면 굉장히 화가 나요. 누구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나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겼다고 해서. 또 누가 나한테 졌다고 해서 얕볼 일이 없습니다. 왜? 나는 나하고 경쟁했을 뿐이니까. 그러면 같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승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승자 되면 안 되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맞습니다. 샴페인을 좀 터뜨려도 될 만한 지기텔링 600회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 2월 28일 날 첫 지기텔링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명칭이 북텔링이었죠.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한기노트 하기 바로 전에 600회의 지기텔링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어떻게 이렇게 600회를 할 수 있었을까를 찾아보니까 현재 활동하고 계신 지기텔러 분들만 모아봤습니다. 뭐 이렇게 많으세요. 그런데 지기텔링을 하신 적이 있는 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기텔링 하셨는데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합치면 지기텔링을 했던 적이 있는, 한 번이라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을 다 모으면 몇 분쯤 될까요? 우리가 600회 할 동안. 제가 헤아려 보니까 100명이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600회를 할 수 있었던 건
100명 이상의 디지털러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계셨던 건 아니죠. 저만 유일하게 다 알죠. 왜냐하면 저만 유일하게 출석을 열심히 하니까. 다 출석을 하니까. 어쨌든 100분 이상의 디지털러가 디지털링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600회라는 디지털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러들끼리 경쟁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강연을 제일 잘하니까 내가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디지털러분이 여기에는 안 계십니다. 처음 강의하시는 분이 오면 더 열심히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무조건 잘했다 하고 잘못해도 잘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게 했기 때문에 600회를 이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00회를 이어올 동안 강연하셨던 모든 분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서로 지지하면서 같이 뭐 했다? 승리해 오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승리한 날이다. 디지털 600회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승리한 날이다. 저는 이렇게 저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메시지로 돌아오면 승자가 되려 하지 말고 언제나 내모하라. 쉽죠? 뭘까요? 승리하라. 여러분 승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승리하시면 됩니다. 누가 미리 맞췄어요? 네, 그거 불법인데. 네, 승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승리하려고 하십시오. 승리라는 것은 제가 또 어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승리란 수많은 나와의 경쟁에서 최고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승리다. 남과 이겨서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승리는 뭘까? 또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승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찾기 전에 어쨌든 오늘 이 600회 기념 디지털링도 무사히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승리한 사람이고 승리자가 아닌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서로 도우면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6번째 향연호 됐습니다. 감사합니다.